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단일화는 승리를 위한 전략적 조치일 뿐 본질적 문제 해결이 아니다 라는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대한민국은 뭐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내부적으로 체제 전환의 위기에 놓여 있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런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전은 한미동맹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말이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은 파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어 왔다라는 것, 하나의 예가 이 주한미군 4,500명을 재배치하겠다. 라는 겁니다. 28,000명의 주한미군 중에 4,500명의 움직임, 그게 뭐 대단하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핵심적인 연대가 하나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제 무기 지원을 할 테니까 싸움은 너네들이 해 라는 방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가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까지 본인에게 드리워진 의혹이나 문제가 생겼을 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처럼 정치 인생의 위기를 맞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거북스러운 이준석이죠. 이재명의 영린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맞고 있는데요. 제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이준석의 선택은 결국은 이 피난처를 찾아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국힘으로 기어 들어오겠죠. 자, 사전투표가 끝난 지금 아직도 어깨에 힘주어 가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하지만 꼬라지 꼴값이다라는 거죠. 막판 대선 판세가 예측 불가의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입은 벌리면 벌릴수록 문제가 되고요. 이재명의 가족 리스크, 그러니까 젓가락 동호가 문제가 됐고요. 이것을 덮고자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유시민의 설란영 여사를 오르지 못할 나무를 올랐고 지금은 붕 떠있는 상황이다 라면서 여성 비하 발언, 그리고 학벌 위주로 선민의식에 쩔어서 이 심각한 발언을 해댔습니다. 그 와중에 단연 눈에 띄는 변수는 이준석이다 라는 거죠. 젓가락 발언입니다. 후장, 요도를 뭐 어쩌고 저쩌고 신체를 훼손한다라는 이 이동호의 발언을 인용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의 정면 충돌을 거치면서 이준석이 이재명의 영린을 건드린 인물로 이 낙인 찍혔습니다. 낙인 정도가 아니라 킬 오다가 떨어져서 좌파 언론이 이 이준석을 물어뜯고 씹고 쑤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석에 대해서 이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과 민주당 내부 인사들이 말이죠. 이 내란 수준의 발언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세력 척결이다 라면서 정치 보복의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추경호 의원조차 내란죄 대상 1호로 지목될 정도입니다. 이준석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날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법적, 사회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 있죠. 이제 이준석에게 남은 선택지는 뚜렷합니다. 의원직을 지키고자 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과 단일화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상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매우 싫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잠시 눈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구석탱이에 몰린 이준석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지 빠르게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영린을 건드려서 오지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기 직전에 제대로 된 피난처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준석이 지금 정치적 피난민입니다. 야당의 칼끝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고요. 자신의 진영은 없습니다. 세석짜리 쩌리 정당에서 이 배지는 날아갈 수 있고 보호막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의 보호막이 되어줄 세력은 오직 하나, 단일화해서 국민의 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적진에 남아서 제대로 개죽음 맞던지 아니면 중도에 항복하고 들어와서 국민의힘으로 포장되어서 살아남느냐.
이 두 가지 선택뿐이다라는 거죠. 이준석이 지금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는요, 국민의힘의 항복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말이죠, 단일화 시점이 핵심 전략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사전투표가 이미 끝났죠. 그런 상황에서 이 유시민의 설란영 여사의 여성 비하 발언, 거기에 보태져서 젓가락 논란은 지금 가시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동호의 불법 도박과 그 자금 2억 3천만 원이 넘는 그 자금을 가지고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은 지금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굉장한 논란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가 지금 50% 가까이 전라도에서 이루어졌죠. 본투표에 이 보수 진영의 응집은 폭발을 할 겁니다. 사실상 이준석 표가 여론조사에서 뭐 10%까지 나온다라고 하지만 이미 끝날 판, 이제 확정적으로 움직일 곳은 다 움직였다라는 거죠. 마지막 남은 이준석의 그 표, 본투표로 몰려서 우파에게 집중적으로 끌어낸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의 승리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의 단일화 시점은 6월 3일 밤 자정 전후 극적인 단일화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 폭발적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극적인 단일화를 이루면서 폭발적으로 보수 유권자들을 몰아왔었죠. 그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단일화 선언이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준석은 사실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이준석 찍으면 사표다라는 슬로건이 지금 우파 유권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찍 1땡 이준사, 또는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찍는 표, 그게 굉장히 위험한 표다라는 것을 핵심 슬로건으로 우파 유권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이준석을 뽑으면 사표다, 더 나쁘게 이재명의 승리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더 이상 확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준석에게도 사실 정치적 보험을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지지율이 뭐 많게는 10%까지 나온다라고 하지만 확장성이 없죠. 딱 거기서 그만큼이다라는 겁니다. 5%, 많게 7% 정도겠죠. 자, 이 수치로 선거 비용 못 받습니다. 보전도 반도 못 받습니다. 10%가 돼야지만 선거비 보전 반을 받습니다. 15% 넘으면요, 전액 보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5, 7%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선거 비용으로 썼던 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의 상황을 봤을 때 10% 넘기 절대 네버 불가능합니다. 15%도 책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위험, 이준석은 배지도 떨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두 개 다 잃는다라는 거죠. 살아남는 건 뭐냐, 이 주디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단일화 과정에서 조건부로 사퇴를 할 겁니다. 아마 뭐 지금까지 썼던 선거 비용 그거 달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다음 있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달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뭐 대가리가 빵꾸가 났는지 100석 이상의 국민의힘과 3석짜리에서 30% 이상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들리던데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아마 이준석이 마지막 뭐 단일화 과정에서 사실 뭐 그 정도보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뭐 100대 3 정도로 한 3% 또는 5% 정도의 공천권을 달라라고 하면 되겠지만, 이게 10%, 20%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때려치워야 되는 거죠. 이 단일화 하면서 조건부 사태에서 이 이준석이 아마 돈과 자리를 요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도 여기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준석은 생존의 문제로 기어 들어오는 상황에서 마지막 가오를 잡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딜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일화를 수용하고 그 이후의 조건에 대해서 맞춰주겠다라는 식으로 취할 것부터 먼저 취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이준석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동일선상에서 그 전에 단일화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상당히 다른 위치에서 단일화에 대한 언급을 한다라는 거죠. 이준석 같은 경우 단일화 좀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입장에서 요구를 한다?
그럼 간단하게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죠. 안달이 난 쪽은 이준석일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 굉장히 돈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일화에 목숨 걸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계산을 하고 들어와서 가오잡겠지만 사실상 절박한 생존 본능이 움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단일화를 한다? 그래요. 보수는 승리를 조금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거고 이준석은 본인이 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막판의 단일화는 사실 거북스럽긴 하지만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이준석은 정치적 피난처를 얻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우파표의 분산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의 입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을 무겁게 해야 되겠죠. 막판에 내미는 손을 국민의힘은 전략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손 내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요구하는 거 조용히 해. 내가 나중에 다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김문수 후보의 압승을 위한 마지막 퍼즐입니다. 단일화는 말이죠. 보수 총결집의 신호탄이다라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사실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까지 지원이 나오면서 이 보수 유권자들이 응집이 폭발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상황이 뭐냐? 전라도는 미친 듯이 뭉치고 있죠. 비전라도가 이만큼 뭉쳐줘야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충청권이라든지 뭐 중도 부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움직여주고 수도권에서 움직여주는 게 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은 말이죠. 이 전라도와 비전라도 그러니까 영남권의 응집을 위해서 움직이신 겁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 자강론을 참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의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은 사실 선거 유세 전까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이 탄핵 전국을 끝내고 그러다가 유세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입을 열면 열수록 푹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검증의 시간이 나오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어찌됐든 이 선거 유세가 시작하면서도 2주 정도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죠. 진짜 도덕적으로 완성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클로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는 보지만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보지만 마지막은 뒤집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과 단일화에 사실상 회의적입니다. 굳이. 그런데 그래도 사실 완벽하게 이기겠다라고 하면 이런 똥가루도 좀 모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문수 후보의 압승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눈을 감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숙제가 있죠. 누구냐? 이 보수 진영에 남아있는 이 배신자 한동훈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정치 생존을 위한 단일화 카드로 국민의힘에 몸을 기울여 들어온다. 그러면 한동훈은 여전히 불편한 그림자를 들이우겠죠? 사실 두 사람의 캐릭터가 겹치니까 말이죠. 분명히 단일화를 통한 보수 결집 과정에서 한동훈 걔가 이준석을 입을 댈 겁니다. 이준석의 귀환을 수용 안 할 겁니다. 그때 이 김문수 후보가 이제 빠르게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이준석이 말이죠. 밖에 있으면 왜 위험하냐? 라고 하면 이 민주당에서 의원 제명 100% 올라올 거죠. 그리고 반란표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내부의 반란표가 뭐겠습니까? 한동훈 파들은 이준석의 의원 배지 떨어지는 것에 환영할걸요. 그래서 여기 무기명 투표잖아요. 무기명 투표에서 이준석 제명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 떨어뜨릴 겁니다. 그럼 이준석은 어떻냐? 이 금배지 바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기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측관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겠죠. 이때 김문수 후보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은 여전히 이준석과 라이벌 구도 속에서 이준석의 귀화를 탐탁지 않게 받아들일 겁니다. 막판까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단일화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내부 분열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거지만 시간이 또 급하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입장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겠죠. 김문수를 위한 보수의 대동단결 안에서 모두가 잠시 이 칼집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걱정이 뭐냐면 이준석 단일화가 언발의 오줌 누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당장의 분산표를 막는 데 유용하지만 보수 진영의 근본적인 숙제는 이 내부 분탕자, 이 좌파 뿌리 뽑는 일이죠. 이준석을 기억하는 우리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 어땠습니까? 이 분열시키는 주체였고, 그리고 의원들과 통화를 녹취를 따면서 약점 잡아서 본인의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당을 되게 추적게 만들었었죠. 지금 단일화는 이준석이 만든 문제를 덮기 위한 언발의 오줌 누기식 처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단일화는 승리를 위한 전략적 조치일 뿐 본질적 문제 해결이 아니다 라는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 이기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잠시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면 눈을 꼭 감겠습니다. 이찍 1땡 이준사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대한민국의 보수는 재건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